세틀먼트가 계약 시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컨텐츠를 이제 찍으러 또 실내 오랜만에 한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날씨가 오랜만에. 추워졌어요. 네. 옷도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찍을 컨텐츠는 뭘까요? 네. 헨리 팀장님 코너 아니에요? 네, 맞아요. 소개하세요. 네. 호주 부동산의 뒷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뒷동산이라고 뒷동산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호주에서 부동산 구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크리스 팀장님과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 구매 대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사례들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호주에서 부동산 구매 예정이시거나 이미 계약서를 쓰신 분들 또 세틀먼트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으로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넘기지 마세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세틀먼트가 계약 시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일까요, 도대체? 네. 네. 저희가 바이어스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세틀먼트가 미뤄지는 경험이. 그렇죠. 네, 되게 많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있었죠. 꽤나 있고요.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네. 이걸 이해를 하려면 grace period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계약서 스탠더드한 부동산 계약서가 REIQ 스탠더드 양식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grace period라고는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는데 그리고 이 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법률적인 거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조금 아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하자면 grace period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유예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익스텐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틀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오늘 세틀이다 그러면 네. 5 business days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유예 기간,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거예요. 페널티도 없이 수락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의무적으로 수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셀러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네네. 바이어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보니 10 비즈니스 데이까지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2주까지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당히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팀장님께서 네. 이제 얼마 전에 지인분의 이제 하소연을 들었다고 제가 이제 들었죠. 이 세틀먼트가 연기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네. 엄청 좀 애를 먹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네. 이 생동감 있게 제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물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고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거의 기본 상식이라서 네네. 그 사전부터 이렇게 컨설팅 단계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쵸. 세틀먼트는 네. 항상 연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대비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이제 저희들의 몫이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생동감 있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일은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네. 들어보시고 사전에 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거가 이제 법적인 내용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계약서 얘기니까. 하지만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예시일 뿐이고 법적 자문이 아니고요. 이런 법적 자문은 퀄리파이된 법률가로부터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집 계약을 했어요. 잘 했어요. 오퍼도 받아들여지고 이제 컨디션도 다 빌딩 앤 패스트 컨디션도 우리가 충족을 시키고 subject to finance도 14일로 해서 다 통과가 됐고 은행도
어프로브가 되었고요. 그럼 세틀먼트, 프리세틀먼트랑 세틀먼트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프리세틀먼트도 다 했어요.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룰루랄라 이제 들어가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도 세틀먼트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삿짐 연락을 해서 11시에 우리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당일날이 딱 됐어요. 아주 부푼 마음을 안고 이삿짐 다 꼼꼼하게 챙겨서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분위기가 어째 좀 쎄하네요. 저 안에 집을 보니까 뭔가 치운 것 같지도 않고 안에서 그냥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집이 비어있지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개도 있고. 그쵸? 너저분하고 막. 네. 이거 뭐지? 기다려보자. 11시가 딱 됐어요. 네. 변호사님, 저희 짐 다 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이거 무슨 상황이죠? 짐을 싸갖고 벌써 가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안 돼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네. 세틀먼트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라는 요청이 왔어요. 다음 주요? 이삿짐 여기 있는데 지금. 네. 사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웃으면서 연기를 하지만 네. 진짜 맞닥뜨리면 진짜 멘탈 나가는 멘붕인데요, 이거는? 얘기예요. 진짜로. 네. 네, 진짜로. 네네. 근데 벌어져요, 진짜로. 안 믿겨지죠?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우리가 요청을 수락을 안 하면 네네. 계약 깨지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데 계약이 깨지면 그러니까요. 어떡하나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방금 예시로 설명해 주신 그 네. 바이어의 제가 입장이라고 하면 네네. 멘붕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요? 네. 네,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컨설팅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일은 반드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가정을 하고 네네.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네네. 대비를 해야 돼요. 해결책을. 자, 세틀이 한 주 미뤄진다. 네. 간단하죠. 세틀 날로 이사를 안 잡으면 되죠. 그렇네요. 네. 네. 잡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음. 그러면 투자자분들 세틀 날 그날 당일날 테넌트가 바로 입주할 거다라는 환상은 버리셔야죠. 그것도 안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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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텀은 항상 네네. 비워두고요. 그게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도 우리 바이어 입장에서도 네. 익스텐드를 요구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만 잘하고 알고 있으면 네. 바이어한테도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네. 엄청난 보호장치가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득이 되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숙지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렌트를 놓아야 하는 상황, 바이어 분들 중에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일주를 일단은 그 준비 기간으로 스케줄을 잡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살다가 나간 거고 이 누군가가 살다 나갈 경우에는 이게 그 렌트가 아닌 이상 본드 클리닝을 하고 나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셀러한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본드 클리닝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해놔야 그 다음부터 이어가는 테넌트들이 이제 본드 클리닝하고 영수증 내놓고 나가는 시스템이 이제 이어지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초기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 동안 하는 거예요. 클리닝도 하고, 뭐 가드닝 잔디 깎는 것도 하고, 네네. 수리할 것들이 있으면 또 고치고, 그렇게 뭐 오픈홈 준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일주일 걸리죠. 네, 2주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계획을 차라리 잡으시고 세틀이 정확하게 딱 됐다. 그럼 내 계획대로 탁탁 가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그렇죠. 보너스인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네. 질문은 네. 바이어가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세틀먼트 익스텐션을. 네. 그럼 셀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셀러도 이미 이제 다른 집을 계약을 해놓고 이사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세틀먼트가 미뤄져서 잔금을 지금 못 주게 생겼네? 이사도 네, 못 네. 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어 입장이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셀러도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계약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다른 데 이사 갈 때를. 그리고 셀러도 그날 막 이사 준비를 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셀러도 구매자잖아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유예 기간을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또 들어주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도 딜레이가 되는 거고 이게 도미노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땅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은 네. 세틀먼트 당일날 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고, 네. 그죠? 근데 오너들이 늦장을 부리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네. 최근에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예정 시간까지 세틀이 안 되면, 예정 시간이 1시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까지 세틀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정말 실제로 있었고 네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네네. 셀러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늘 그렇듯이 세틀먼트가 딜레이 될 거를 항상 좀 준비는 해요. 그러니까 세틀먼트 시간에 거기 앞에 딱 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너 오큐파이어면 키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대부분이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와의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해드린 프로퍼티 매니저와 이제 핸드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 먼데 계신 분 의뢰인이셨고 또 네네. 오셨어요, 선수. 그러니까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같이 모시고 봐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 앞에 있었죠. 한시인데 세틀이 안 될 분위기다 그러면 변호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걸 눌러야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 통보가 거의 한 30분이 지나야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오는 방식인데, 네네. 이게 만약 한시인데 안 될성 싶으면 한 30분 전부터 막 분주해요. 그리고 뭐 전화 왔다 갔다 거리고 이제 오너분들은, 셀러분들, 바이어분들은 패닉이 와서 막 진짜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의외로 그냥 캄하고요. 맨날 겪는 일이니까. 근데 연기를 합니다, 결국에. 1시였으면 2시로 하자, 3시로 하자, 네네. 4시로 하자. 네. 계속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게 서면으로 변호사들끼리 쌍방간에 네. 쌍방간에 서면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면 유효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필요 없어요. 쌍방간에 이제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지 않고도 연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일날이지만 연기가 조금 돼서 딜레이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든 간에 네. 이 세틀하기로 한 시점에서 유예기간 요청도 안 하고 네. 세트를 안 하게 되면 전적으로 바이어한테 불이익이 가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네네. 그럼 셀러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법적인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바이어한테는 어쨌든 간에 세트를 해야 되는 의무가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해주기로 한 거 안 했잖아. 네네. 계약서에도 들어있었잖아. 이거 네네. 치운다며. 근데 왜 안 치워? 음. 뭐 꼬장은 부릴 수는 있지만 세틀먼트에 대한 이행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해를 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대로 안 지켰잖아요. 네네. 심지어 스모크 알람도 컴플라이언 하다고 말로만 하고 네네. 서티피케이트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네. 그냥 컴플라이언트 한다라는 그냥 개런티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네. 바이어가 돈 내고 그 컴플라이언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네.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컴플라이언트 하지가 않아. 네. 해봤더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하는데 그거는 컨베이언싱, 그러니까 이 세틀먼트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별개의 민사소송이래요. 민사소송까지. 네. 그러면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이게 내가 몇백 불 돌려받을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네. 기약도 없고 그쵸? 그러면 어떤 바이어분들은 내가 운이 안 좋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그렇죠. 네, 세트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넘어갈 네, 네, 수밖에 네. 없겠네. 그죠? 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법적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실제 일어났던 일들 저희가 들었던 얘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이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나 솔리시터, 컨벤서 이런 분들한테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사전에 바이어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네. 있나요? 네. 사전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바이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정말로 막 셀러나 에이전트가 네. 맘먹고 악랄하게 음. 또는 의도는 악랄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악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막 셀러를 우리가 막 그 사정을 알아서 막 도와주기 이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항상 가정을 하고요. 정말 이 멘탈을 관리를 네.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 감정적으로 막 패닉이 오고 누구 탓하고 이게 아니겠죠. 그렇죠.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그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어스 에이전트 그러니까는 구매 대행 이런 거 할 때 네. 성공적으로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계약도 성공적으로 다 억셉트가 되고 네고시에이션도 잘 되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기뻐하는 내색을 잘 안 해요. 맞아요.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그래요. 맞아요. 세트를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끝나는 순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벌어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거를 대처할 거다라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집 구매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나 구매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정말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네. 정신 반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좋은 아름다운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